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말이죠. 자, 여행을 하면서. 네. 그래서 여행을 했던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런 말입니다. 자, 내가 뭐다 어디를 관찰해 왔대요. 그러니까 뭘 관찰하냐면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요? 얼마나죠? 자, 뒤에 뭐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됐죠? we humans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알겠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됐나요? 살고 있는지 이걸 관찰했대요. 어디에서? 과거에서.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볼까요? 그 구조와 단서가 보이는 순간 독해에 힘이 생깁니다. 알겠죠? 절대적인 힘이 생겨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과거라는 것이 자, is around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자, constantly 끊임없이 했나요? 자,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했을 때 말이죠. 이래요? 뭐뭐를 고려했을 때 같은 말이 given입니다. given. 자, given that 그러면 뭐뭐를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that year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과거라는 것은 늘 우리 주변에 있대요. 이 말입니다. 근데 뭘 고려하냐면 지금 보시면 the minut이 나왔죠? 얘는 하나의 구문인데 as soon as가 뜻이 뭐예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이거죠? 그러면 the minute 주어 동사가 as soon as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that year를 고려했을 때 이 말인데 뭘 고려하냐면 the minute something is manifested 그래서 뭔가가 나타나자마자 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뭐다? 이미 과거가 돼버리죠. 0.1초만 딱 지나도 바로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실을 고려했을 때 과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됐어요? 네, 잠시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현재가 is 전부입니다.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왔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랍니다. 자, 그리고 자, 더 플러스 비교급이 왔네요. 자, 우리가 그것에 더 많이 둘러싸여 있으면 있을수록 네? 훨씬 더 자, be aware of 무엇을 알다죠? 알게 되는데 우리 자신의 존재와 자, 어떤 참여 자, 여기서 참여라는 건 이제 삶에 참여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삶입니다. 삶.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와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답니다. 됐어요? 네. 곳곳에 단서들이 보이시죠? 네? 네. 독해 원리 잘 모아두시고요.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독해 원리 하면 기출문제 2017년까지 아마 거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기출문제 뭐 풀이 같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수문제 풀어서 몇 개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독해에서 주제제목 요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보는 거지. 통념 비판이 몇 개가 나오는지 시간 여유가 몇 개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독해를 따로 정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문법이잖아요. 문법 이거 어차피 어휘는 그냥 단톡 올라가는 어휘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 문법은 나중에 제가 어젠가 그 기본반에 문법 가속도 책에 7개년 문법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파일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딱 3일 동안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나중에 그냥 이제 그 문법 가속도에서는 제가 이제 보기별로 잘라놨잖아요. 네? 잘라놨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책임껏 쭉 뽑아가지고 문법만 또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개를 시간 재서 풀어서 몇 개 맞아서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시험 치러 가면 어차피 주제제목 요지가 2개 내지 3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풀 수 있겠네. 딴 거 다 틀려도. 그 생각만 있으면 돼요.
분사 개념을 내가 배웠을 때 분사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감정 분사니까 풀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주제 제목 요지는 내가 풀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탈 무너질 일이 절대 없는 거죠. 그래요? 처음에 보니까 일단 여행을 하던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했죠. 주어가 지금 I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필자의 주장을 찾으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관찰해 왔잖아요.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의견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필자의 의견이 뭐냐면 이 사람이 뭘 관찰했냐면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는지 이 말이죠. 자, 봐요. 통념 비판이라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행위가 통념 비판이에요. 그럼 필자가 뭘 관찰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고 있네? 이거죠. 그럼 이 말은 결국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통념입니다. 통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뭐다? 과거에 산다는 게 뭐다? 통념이 되거든요. 이걸 비판하잖아요. 그럼 이걸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에 살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현재에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지문을 보시면서 그 사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계속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진짜 뭐 한 단어, 한 문장만 보시더라도 글이 예측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내용상의 통념이라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과거가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주제는 통념 비판이기 때문에 과거에 살지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과거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자마자 뭐다? 그건 과거가 돼버린대요. 됐죠? 그러면 얘는 통념에 대한 상술이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뭐다? 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랍니다. 그럼 얘는 무슨 말과 동일해요? 과거에 살지마 이 말과 동일하죠. 현재가 중요해 이 말과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주제라고 했죠. 이래요. 자, 우리가 그 현재에 둘러싸여서 더 살아갈수록 우리는 뭐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답니다. 됐나요? 그러면 주제는 과거에 살면 안 돼? 내지는 현재에 살아야지.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소재를 보시면은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지금 과거는 이 글에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첫 번째 보시면 지금 어떤 여행인데 여행이라는 게 뭐다? 과거의 유산을 추적하는 거랍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행이 소재도 아니면서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과거라는 게 뭔가 긍정적인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됐어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reflect on the time. 어떤 시간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죠. 어떤 시간이냐면 현재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시간. 이게 지금 현재란 말이죠. 이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 정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숨겨진 삶이 드러나는 거. 그 다음에 미래의 삶에 대한 어떤 설계, 건축. 다 답이 안 되겠죠. 그 정답 2번. 됐죠? 자, 2번 보시고요. 자, 2번 볼까요? 그 속도 개발하다는 여기에 연결되는 강의거든요. 예? 연결되는 강의라서 저희가 뭐 구조라든지 리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배우면 추가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넣어드릴 겁니다. 예? 계속해서 넣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정말 많이 복습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쉬워질 거고 답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말 영어를 못했는데 답이 딱 보였을 때 그 희열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설마 내가 풀었어? 될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런 느낌. 왜냐면 저도 그걸 다 겪어왔거든요. 예? 저도 영어 진짜 못했다 그랬잖아. 다 겪었으니까 알아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자, 일단은 걱정이라는 것이 뭐와 같냐면 자, rocking horse. 자, rocking horse는 이제 흔들 목마죠. 이거랑 같답니다, 지금. 됐죠? 첫 번째는 됐고요. 자, 두 번째. 자, no matter how는 however과 동일하죠.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겁니다. 아무리 네가 빨리 뭐다 간다 할지라도 됐죠? 자, you never move anywhere. 당신은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랍니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however에 대해서는 리드에서 어디서 배우셨어요? 역접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역접에서 제가 이제 however이 들어갔을 때 앞뒤 맥락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네가 빨리 달리면은 빨리 어딘가에 도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네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단 얘는 긍정이잖아요. 근데 너는 뭐다? 아무 곳에도 못 가? 부정이죠.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장 하나 가지고 문제를 다 풀어요. 알겠죠? 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focus your mind. 당신의 어떤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mind가 나오면 보통 이제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보다 생산적으로. 자,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 what you do want to happen. 네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있겠죠? 합격해야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동사 나열이고요. 자, dwell는 외우셔야 되는 이거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what's already wonderful? 이미 뭐가 멋진지를 생각하래요. 어디에서? 당신의 삶에서. So, 그러면 되나요? 자, 여기서 so가 결론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멋진 것들이 come your way, 다가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자, 다시 보시면 그럼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일단 소재는 지금 걱정이잖아요. 걱정이고 우리는 like 보셔야 되죠. 비유입니다. 비유. 아시겠죠? 비유. 자, 걱정이라는 것이 자, 흔들 목말이에요. 그럼 비유긴 비유인데 아직 이 비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 볼까요? 자, no matter how fast you go. 자, 네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자, 긍정이고요. 자, 너는 어떤 곳에도 도달하지 못해? 부정이죠. 그럼 이제 첫 문장과 연결성이 생기죠. 이래야. 그래서 흔들목마는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왜 타죠? 빨리 어딘가에 가려고 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제자리에 계속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걱정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 되는 거죠. 어떤 글이다? 부정이니까 문제 및 해결책 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비유고요. 자, 내 소재는 걱정. 그래서 걱정은 자, 흔들 목마와 같다. 됐죠? 그래도 비유가 이해 안 되시면 굳이 이거 뭐지 막 생각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과 연결성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focus 이렇게 나왔죠?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집중하십시오. 됐죠? 당신의 생각을 보다 생산적으로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자, 이때 이 do는 동사 강조입니다. 강조. 알겠죠? 자, 강조 조동사는 동사 앞에 do나 does, did를 붙이는 거죠. 이게 강조 조동사인데 해석은 그냥 정말로 하시면 됩니다. 강조 왜 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겠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강조 조동사입니다. 네가 정말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보다 생산적으로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별 해결책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해결책이 나왔죠? 이래요? 그럼 해결책 찾으셔야 돼요. 문제점 찾으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뭔가 멋진 거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올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문제별 해결책에서 해결책에서 끝났구나. 됐죠? 이걸 잘 모르시면 보기 걸러내다가 엮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란 얘기인데 원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이거죠. 해결책까지 나왔죠. 그럼 일단 소재 보시면 걱정이 다 들어가 있죠. 해결책 찾으셔야 돼요. 1번. 걱정이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문제예요, 해결책이에요? 문제죠. 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걱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안 좋은 영향 주지. 부정이자 문제점이잖아요. 1번 문제점입니다. 알겠죠?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걱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도 아니죠. 3번. 언제 걱정해야 됩니까? 이것도 아니죠.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커프에 대한 뭔가 대처하다, 해결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걱정을 대처합니까? 해결합니까? 해결책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목에서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그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 나왔으니까 정답이 4번 되는 거죠. 됐죠? 다 풀고 틀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 풀고 틀릴 수 있어요. 자, 3번. 그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독해 원리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뭐 구조라든지 리드라든지 거기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열거나 장소 개념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in good old days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시간 열거에다가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디테일하게 그게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필자가 이제 수년간 여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과거에 살고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통념 비판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옮겨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씩 모으세요. 네? 그러면 절대 빗나갈 일이 없어요, 이게. 알겠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계속 보완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독해 문제를 풀 때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지금 가주어진 주어죠. 자, 쉽습니다. 자, 뭐가? 자, look at the diversity. 다양한 것을 보기가 쉽답니다. 자, 명사, 주어, 동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것을 보기가 쉽대요. 자, 그리고 자, to죠. 그러면 to 걸리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가 쉽냐면 to describe their differences.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는 게 쉽답니다. 첫 번째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obviously 명백히 C라는 것이 자, 수학적인 공식과는 다르답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novel, 소설은 is not an experiment. 자, 유전학에 있어서 뭐다? 어떤 실험은 아니라는 거죠. 됐죠? 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고요. 자, 모든 창의적인 사상가들이 learn to 배운답니다. 뭘 배우냐? 자, translate, 번역하는 거죠. translate A into B인데 저희가 이제 앞에서 turn A into B, translate A into B 되잖아요. 이런 것들. into는 보통 이제 변화의 개념이라고 했죠. 변화의 개념. 그래서 요 틀을 일단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모든 창의적인 사상가들이 뭐 하는 걸 배우냐면 번역하는 걸 배운대요. 그래서 A를 B로 번역하는 걸 배운대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근데 뭐를 번역하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번역한답니다. 아이디어를 뭔가로 바꾼대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타동사 PP, 만들어진 아이디어. 뭐에 의해서? 이러한 주관적인 사고 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B로 바꾸는 걸 배운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 B가 뭐냐면 대중적인 언어로 바꾸는 걸 배운대요. 왜?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그들의 통찰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됐나요? 자, 문장 끝나고 콤마 which 동사죠. 그리고 그것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give rise to는 뭐뭇을 낳다, 일으키다, 생기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겨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어디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되셨나요?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구조의 문장들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틀이 딱딱 보이셔야 됩니다. 틀이. 저는 2013년에 공무원 시장을 되게 우연히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딱 1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쉬었어요. 쉬고 이제 여기에 온 게 한 이제 2년 됐거든요. 다시 들어온 거는 이제 내가 하는 영어가 맞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해돼요?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일 안 하면 지금 당장 이걸 그만둬도 그냥 편하게 되게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부자라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게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용돈 받고 살거든요. 예? 그래서 막 5만 원 때문에 막 굽실대고 그러거든요. 다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근데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막 돈 많고 잘나고 이러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그냥 거짓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막 달콤하게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등골 뽑아 먹는다 하잖아요. 예? 그런 목적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진짜 등골 다 빠졌을 겁니다.
어떻게든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영어 때문에 그런 것들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만 잘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수업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고요. 선택하셨으면 진짜 복습하시고 제가 말하는 거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느낍니다, 이게. 알겠죠? 자, 3번을 보시면 지금 가주어진 주어잖아요. 그럼 일단은 다양한 것을 보기가 쉽죠? 됐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없어요? 이 투부정사의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앞에 주어랑 동일할 때, 두 번째는 일반인 주어일 때,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무슨 말이냐. 저희가 통념 비판을 배우셨잖아요. 여기 일반인 주어 뭐 for us라든지 for people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통념 비판에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행동이 통념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가주어진 주어를 넣어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for us를 숨겨놨죠. 이래요? 그러면 문장 첫 문장이 가주어진 주어가 나왔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 그러면 일반인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과 동일해요. 그럼 이 자체가 뭐냐면 통념이라는 얘기입니다. 통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지금 it is easy to look at the diverse things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뭐다? 통념이라는 겁니다. 통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것을 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양성에 대한 뭐다? 반대말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통념이고요. 그래서 이 통념에서 주장하는 게 뭐다?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럼 이거와 뭐다? 반대되는 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 반대 개념은 뭔가 보편성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됐나요? 네. 그래서 다양성, 그 다음에 뭐 다르다, 그 다음에 개별적인 거, 반대말, 보편적인 거, 공통적인 거, 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문장을 내가 이 통념이라는 거 알면은 이 글의 주제가 뭐다? 쭉 다 잡혀버리는 거죠?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명백히, 시는 자, 수학적인 공식과 다르답니다. 같은 맥락?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지금 같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념에 대한 상술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한 문장 통념에 대한 상술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게 통념이 그냥 쭉 갔는지 통념 비판이 됐는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양성 아니면 보편성이 뭐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통념 글은 뭐다? 통념 비판이 된다 그랬죠? 물론 안 되는 글도 정말 간혹가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을 확인할 때 항상 문장이 길 때는 뭐 본다고요? 뼈대 본다 그랬죠? 이겁니다, 뼈대가. 자, translate A into B가 되죠? 그러면 A에 해당한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모든 창의적인 사상가들이 이걸 하는 걸 배우는데 모든 창의적인 사상가들이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걸 배운답니다. 이 사람들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뭘 배우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바꾸는 걸 배운답니다. 근데 어떤 아이디어예요? 만들어진 건데 이러한 주관적인 사고툴이에요. 주관적이라는 말 나왔죠? 주관적이라는 거는 뭐랑 동일해요? 다양성입니까? 보편성입니까? 다양성이죠. 얘랑 동일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뭘로 바꿔요? 대중적인 언어로 바꿉니다. 대중적이란 말 나왔죠? 얘는 뭐랑 동일해요? 보편성과 동일한 거죠. 그럼 이 아이디어를 대중적인 언어로 바꾼다는 거죠. 그럼 A를 B로 바꿨죠. 그럼 다양성을 죽이고 뭐다? 보편성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문장에서 하는 얘기가 뼈대 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념 비판 됐죠. 글이 좀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게 막 보이고 연결된다는 게 재미 1도 없어요? 표정들이 됐나요? 보기 볼까요? 그래서 다양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양성을 찾는 게 아니고 얘가 다양성, 얘가 보편성이니까 다양성을 죽이고 보편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재 보시면은
볼까요? 1번 보시면 창의적인 사고에서의 장애물들이에요. 1번 아니죠. 소재 없습니다. 자, 2번은 difference art and science, 예술과 과학의 차이. 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첫 문장 막 읽다 보면 뭔가 다양하다, 다르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 또 낚여버리는 거야. 알겠죠? 3번은 common은 이제 공통적인 이 말이잖아요. commonality가 이게 공통점이겠죠? 창의적인 과정에서의 공통점. 3번이 뭐다? 정답이죠? 됐어요? 보편성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4번은 다양한 직업에서 직업 얘기도 일단 아니고요. 그 다음에 distinctive fiction이니까 뭐다? distinctive는 뭔가 독특한 이 말이잖아요. 구별할 수 있는. 이건 개별성이죠. 다양성이고 이래요. 그래서 탈락이 되겠죠? 그 정답이 3번. 됐습니까? 네. 자, 4번 보시고요. 자, 첫 문장 볼까요? 자, 두려움과 자, 그리고 그 두려움의 동반자인 고통입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 가장 유용한 것이래요. 일단 유용하다 그랬으니까 얘네들 뭐다? 긍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긍정? 알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나 고통은 부정이잖아요. 이 단어는. 이 글에서는 뭐다? 긍정이 들어가죠. 자, 데디아의 문장 불완전하죠. 자, possess의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거래요. 자, 만약에 그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진다면 됐죠? 네. 자, 두 번째. 자, 만약에 자, 불이 탈 때 그게 뭐다? 자, hurt.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아픈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아이들이 자, would play with it? 아프지 않는다면이네요. 예. 그래서 아프지 않는다면 자, 아이들이 자, 그걸 가지고 놀겠죠? 예? 언제까지 놀아요? 그러니까 손이 그냥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논답니다.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이래? 고통 느끼니까 아 뜨거 그러면 피하잖아요. 됐죠? 예. 자, 세 번째. 자, 그러므로 자,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자, 두 가지 자, guard인데, 네? 자, without which. 자, 이렇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봐요.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나오면은 그냥 and 전치사 it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뭐 복수일 때는 them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사람일 때는 뭐 힘이나 뭐 them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요. 다 치우고 그냥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만. and 전치사 it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봐요.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냥 간단한데 항상 이제 간단한 데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첫 문장을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누구나 다 해석하잖아요.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이건 내 집이야. 그리고 그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일식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전치사 which 왔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말 됐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and 전치사 is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두려움이나 아니면 고통이라는 게 그러므로 얘네들이 뭐다? 뭔가 경비랍니다. 경비. 이래요. 그리고 그것 없이는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경비 없이는 이 말입니다. 그 없이는 인간이나 휴먼 빙즈 그냥 인간입니다. 알겠죠? 인간이나 동물들이 뭐다? 아마도 다 죽어버리겠죠? 됐나요? 네, 적으시고요. 자, 그래서 첫 문장의 지금 소재가 두려움과 고통이고요.
근데 이게 뭐다? 유용하다 그랬으니까 자,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if 나왔죠? 조건을 나타내는 말. 만약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진다면? 그럼 맥락만 안 바뀌면 지금 고통이나 두려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서 지금 if 나왔죠? 자, 만약에 이제 불이 자, 상처를 안 입히면 그게 탈 때 그럼 아이들이 뭐다? 그걸 가지고 계속 놀 거죠? 네? 손이 다 타버릴 때까지. 자, 고통 긍정이죠? 했나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그래서 고통은 자, 그러므로 자, 결론 오고요. 자, 두려움과 고통은 이제 어떤 경비인데 이걸 없이는 사람들이 뭐다? 죽어버릴 거랍니다. 됐죠? 긍정이죠? 그럼 안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딱 읽어보니까 고통이나 아니면 두려움이 긍정인지는 알겠는데 보기를 보니까 막 모르는 단어가 막 있어? 그러니까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1번 보시면 봐요. 두려움과 고통인데 여기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군인들이 들어갔죠? 너무 협소하죠? 그럼 나는 이 단어를 몰랐어? 이래요? 얘를 모르시더라도 너무 협소해졌죠? 중위 소재가? 그럼 이런 건 날리셔야 돼요. 그래, obscure는 뭐냐면 이제 흐릿한 이 말이잖아요. 불분명한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두려움과 고통이 좀 불분명하대요. 됐어요? 이 얘기 아니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지문 어딘가에는 뭐다? 군인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2번을 봤어요. 얘를 또 모르겠어. 이래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알겠죠? 3번 볼까요? approve를 알잖아요? 예? dis가 붙었으니까 반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3번에서는 두려움과 고통을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보고 있죠? 얘 탈락이죠? 아시겠죠? 지금 어떻게 찾아가시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최후의 보류입니다. 단어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독해에 나오는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탈락이죠. 자, 4번은 고통과 두려움인데 지금 고통과 두려움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들이 연관성입니다. 얘도 좀 거리가 멀죠? 이래? 뭐 이렇게 거르고 뭐다? 2번은 내가 단어를 모르지만 2번을 찍으셔야 돼. 자, 얘는 뭐다? 꼭 필요한 것 이 말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거. 아시겠죠? 정답이 뭐다? 2번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 날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 5번 보세요. 자, 오늘 기출 중에서는 제일 문장이 좀 복잡하죠? 보세요. 내가 찾은 단서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자, novelty는 이제 새로움이죠. 새로움이 유발되는 어떤 시간 확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것이 잘 특징 지어지는 현상이랍니다. 됐죠? 자, 어떤 현상이냐면, 자, which can be investigated. 자, 조사되어질 수 있는. 어디에서? 자, 실험실 어떤 그 상황에서 조사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조사를 해보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새로움이 유발시키는 시간 확장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거 뭐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시간이 뭔가 확장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알겠죠? 근데 첫 문장 읽고 모르셨으면은 그 다음 문장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되셨나요? 되셨나요? 항상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앞에 주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앞에서 이제 novelty induce time expansion 이 말을 몰랐으면은 뒤에 문장 보고 유추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보시면은 단순히 뭐다? 요청하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이제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뭐를? The length of time. 시간의 길이를. 됐죠? 자, 명사 주어 동사죠. 뭐 생략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믿음 가지시고 어디 목적어가 빠졌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they are exposed to 쭉 가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게 보시면 봐요. 여기서 원래는 지금 이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왔잖아요. 그러면 목적과 관계돼서 생략이거든요. 그럼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적 빠져야 되는데 그럼 뒷문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죠?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관계부사 아시죠?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될 수 있거든요. 이 when이 생략된 겁니다. 나중에 이런 구조를 모르시면은 구조 자체가 뒤틀려서 해석이 이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개념 다음에 when이 오면 이건 관계부사잖아요. 이 when이 생략돼서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의 길이를 추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이 어떤 일련의 자극에 노출된 시간의 길이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래요? 그래서 그 요청하는 것이, 자, shows가 지금 동사고요. 자, 대절이 목적어. 데디아를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요청해보니까. 이래요? 자, 그러면 뭘 보여줬냐면, 자, 새로운 자극이. 단순히 뭐다? To last longer.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는 앞에 그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이래요? 자, 뭐보다? 반복적이거나 별로 눈에 띄지 않은 그런 것들보다. 됐어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 모르시면 해석이 막 꼬여가지고 오답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만만치 않죠? 보세요. 일단 주제는 다 나왔죠? 자, 가져오진 저자.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답니다. 자, think of reason. 어떤 이유를 생각하기가 쉽대요, 지금. 어떤 이유냐면, 자, 이것도 지금 관계부사죠? 자, why our brain has evolved? 왜 우리 뇌가 진화됐지? 뭐 하더라? 자, to work like this. 자, this가 뭔지 몰라요. 한 문장이 뭔가를 받겠죠? 우리 뇌가 이처럼 행동하게끔 진화가 됐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기가 쉽대요, 지금. 됐죠? 얘도 지금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요. 예? 근데 문장 맨 앞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통념 비판이 그런 의미 안 두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this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앞문장을 읽어야 되냐를 판단할 때 얘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대시를. 알겠죠? 이거 앞에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자, 아마도 새롭고 뭔가 좀 이국적인 예? 자극이죠. 그냥 새로운 자극 하시면 돼. 어차피 얘는 뭐다? 어차피 지금 열거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아마도 뭐냐면 새로운 자극이 뭘 요구하냐면 보다 많은 생각을 요구한대요. 열거? 쭉 날리면 됩니다. 뭐보다? 친숙한 거보다? 되셨나요? 친숙한 건 늘 보니까 그냥 딱 보면 아, 이게 이거만에 판단되잖아요. 근데 좀 낯선 걸 딱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겁니다. 이래요?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결론. 자, it makes sense. 이게 뭐다? 일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뭐가? 우리 뇌가 뭐 하는 게? to allocate them. 거기에 할당시키는 게 일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뭘 할당시키냐면 more subjective time. 훨씬 더 많은 주관적인 시간을 거기에 할당시키는 게 더 일리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때 이 시 가주어고 자, 얘가 뭐다? 진주어입니다. 됐나요? 이게 문장이 길고 해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정답은 도출 쉽게 돼야 돼요. 중위 소재만 찾으시면.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중위 소재를 꼭 잡으세요. 알겠죠? 그러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앞에 문장을 딱 없애버리면 이게 남은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막 무슨 말이지?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시면은 그 novelty induced time expansion 이 말에 일단 무너져. 이게 무슨 말이지? 몰라가지고. 알겠죠? 일단 얘가 지금 중요 소재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잘 특성화되어지는 현상인데 뭐 실험실 조건에서 뭐다 조사되어질 수 있는 이 말입니다. 지금 됐죠? 자, 그래서 얘가 뭔지 모르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상수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이 사람들한테 자, 시간의 어떤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웬 생략? 그죠?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이 1년의 어떤 자극에 노출된 시간을 예? 자, 추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데디아를 보여주는데 새로운 자극이 됐죠? 이것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오래 지속되죠?
주제입니다. 주제. 거기다가 뭐다? then 비교급까지 들어왔죠? 반복적인 것보다. 됐나요? 네. 거기서 이제 주제 끝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오래 지속된다 이거고요.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this가 일단 뭔지 모른다 그랬죠? 얘를 보기 위해서 뭐다? that를 읽었는데 that도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앞문장을 또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다? novel and exotic stimuli, 그 새로운 자극이 뭘 요구한다? 보다 많은 생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다? 길다로 느껴지는 거죠. 자, 비교급도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so, 결론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데 이 뇌가 자, 그것에 보다 많은 주관적인 시간을 할당시키는 게 일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뇌가 이렇게 작동하게끔 진화됐다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결국엔. 됐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죠?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새로운 자극, 그 다음에 오래 지속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멘탈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일단 쫄아서. 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왜냐면 문장이 길어지니까 이걸 다 막 번역하잖아요. 빨리빨리. 게다가 빨리빨리 하니까 번역이 잘 안 되겠죠.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소재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스티뮬리가 쭉 다 들어가 있죠. 자, 1번.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부산물이랍니다. 1번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지금 자극은 들어가 있지만 오래 지속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번 탈락. 자, 2번 자극의 강도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극의 강도가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냐면 이제 자극의 강도라 그러면 이게 소재가 지금 좀 더 협소해진 거죠. 이런 게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자극의 강도가 증가한대요. 탈락이죠. 됐어요? 그래서 3번. 자, our physical response to stimuli. 자극에 대한 우리 어떤 육체적인 반응이 영향을 주는데 생각에 영향을 준답니다. 얘도 아니죠. 오래 지속된다가 없잖아요. 4번. 자극은 자극인데 어때요? 새로운 자극이 됐잖아요. 정확하게 중요한 소재죠. 그래요? 그다음 D 어떻게 됐어요? time expansion. 그러니까 주관적인 time expansion을 give rise to. 왜 여기서 독해에 나오는 수거들을 외워라 하는지 알겠죠? 예? 중요한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주관적인 time expansion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 정답이 4번. 되셨나요? 예. 자, 30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수치가 뭘 나타내는지 아시겠어요? 이 수치가 4주 동안 본 지문 숫자고요. 예? 4주 동안 본 문장의 숫자입니다. 4주 동안 본 구조 그리고 리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수치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드셔야지 새로운 지문을 보실 때 이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순간 독해는 쉬워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치 우리가 마법의 안경을 쓴 것처럼 안 보이던 게 보이시게 돼요. 예? 그래서 외부 지문 가지고 보시다 보면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이제 독해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4주차 과정을 복습을 정말 열심히 다시 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데 하지 마시고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제 소재를 독해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기반으로 나머지 것들이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봤던 게 뭐다? 쓸데없이 많이 읽으면 어려운 단어를 만난다? 맞아요? 수능 어휘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자, 중심 소재.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방금 풀었던 문제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중심 소재만 가지고 있으면 답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뭐 야매니 뭐니 이런 거 아니고 우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찍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알겠죠? 그래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내가 뭐 지문을 몇 프로 이해했니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일반적인 어휘들 혼동을 유발시킨다고 했죠? 독해 문제 풀 때는 수능 어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걸 반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풀 수 있을지 없을지 풀만하다는 생각이 드셨으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독해를 50점이라고 봤을 때 10문제라 가정하고 50점이라고 봤을 때 10점에서 15점이 확보되신 거예요. 다른 거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럼 이것만 확보되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봤냐면 주제 제목 요지 봤단 말이에요. 속독에 반하다 넘어가면 이제
빈칸 되게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빈칸이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요약문, 그다음에 흐름 문제들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게 기반이 돼야지 이걸 뭐다? 잘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개념이 없으면은 그냥 문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되게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예? 만들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복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기타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주제 제목 요지를 풀 수 있다 없다? 그것만 잡으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른 유형들 배웠을 때 빈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걸 하나씩 모으는 거면 마치 아이템을 모으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고 많이 하셨고 전체 복습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